안녕하세요. K뷰티 바이오 융합 포럼에서 화장품 산업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맡게 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 화장품 산업팀장 김미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해 말 발표된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는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 추진 배경, 두 번째, 화장품 산업 현황, 세 번째, 비전과 전략, 네 번째,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의 추진 배경입니다. 2019년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 육성 방안은 육성 방안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생활 수준의 향상, 고령화에 따른 항노화 시장 확대로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고, 특히 화장품 산업은 개발, 생산, 유통, 마케팅 관련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중소기업 진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제조업 전체의 성장은 마이너스였지만 화장품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 성장을 보였습니다. K뷰티는 혁신적 제품 개발과 한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 다변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로컬 기업의 약진 등 중국 이외 신규 시장 발굴이 시급하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신규 시장 공략을 위한 원천 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 원료 의존도 등이 지속적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산업의 수출 분야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의 성장과 수출 증가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을 하였는데요. 그 수출 현황을 보면은 그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연간 5%대로 성장을 보이고 수출액의 부분에 있어서도 약 35%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서 2018년 기준으로는 63억 불의 수출액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산업 내에서의 수출액을 좀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의약품 세 가지 항목에서의 수출 성장 및 매출 기여도를 보면 화장품이 굉장히 높은 효자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의 기업 부분입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4개나 포함되는 등 세계 상위 기업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그 기업들의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해브앤비, 에이블 CNC 등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상위 기업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 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책임 판매 업체 중 매출액 50억 미만의 기업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서 이런 부분은 소규모 업체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의 일자리 부분입니다. 2018년 추정으로 봤을 때 화장품 산업의 일자리는 약 23만 5천만 명으로서 제조업 전체의 마이너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업 분야에서만 4%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장품 산업이 어떤 요인으로 성장을 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혁신적 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점인데요. 소비 수준이 향상되고 피부 과학 발전으로 화장품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기능성, 맞춤형, 고급화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신남방 국가에서는 미백 보습 제품을 선호하고 맞춤형 부분에 있어서는 20, 30대를 중심으로 개인 피부 맞춤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 고급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K-팝 등 문화 콘텐츠와 화장품이 연계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상위의 ODM, OEM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제품 출시가 용이하고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성장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장 요인은 중국,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한류 확산에 따라서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K-팝 등 문화 콘텐츠가 수출이 되면서 화장품이나 의류 등 소비재도 동반 수출되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류의 수출 기여 효과가 가전제품, 액세서리, 화장품, 신조품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서 봤을 때 전체 95억 불의 수출액 중에서 화장품이 16억 불을 차지하고 있는 등 굉장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에서 한계 요인이 있는데요. 그 한계 요인을 살펴보면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하고 브랜드와 기술력이 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업체 중심의 산업 구조와 중화권 중심의 수출로 세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국내 내수 생산 실적의 60%가 아모레와 LG생활건강 두 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한계 요인으로는 브랜드와 기술력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에 밀려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일본이 1등, 한국이 2등, 프랑스가 3등 등으로 분석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의 전략 부분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화장품 산업의 강점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규제 합리화로 기능성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도해서 한류 연계를 통해서 K-뷰티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되겠고요. 약점 보완 측면에 있어서는 기초 소재 연구 개발 및 국산화, 산업 인프라 조성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기술력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의 비전과 전략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가장 높은 수준의 비전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도약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로는 수출 확대 및 수출 국가 다변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리딩 기업 및 강소 기업 육성, 세 번째로는 신규 일자리 7만 3천 개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목표인 수출 확대 및 수출 국가 다변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액 부분에 있어서 2018년 63억 달러에서 2022년 79억 달러로서 수출액을 증가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남방 국가 수출 비율도 2018년 11%에서 2022년 20%까지로 상향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리딩 기업 및 강소 기업 육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100위 기업에 현재 4개사가 올라가 있지만은 2022년까지 7개사로 확대하는 내용과 매출 50억 원 이상의 기업을 2017년도 150개사에서 2022년도 276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23만 5천 명에서 2022년 약 31만 명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산업의 3대 전략입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기능성, 두 번째 맞춤형, 세 번째 고급화 전략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기능성 전략은 세계 최초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99년도에 도입한 이후 기능성 화장품을 선도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전략 부분입니다. 맞춤형 전략에서는 피부 특성, 유전체 등을 고려해서 나만의 화장품 수요 확대에 맞춰 세계 최초 맞춤형 화장품 정책을 수립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급화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술, 신소재 개발 및 K-팝 등 문화 연계를 통해서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비전 전략과 함께 그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주요 과제는 4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부문, 두 번째 규제 혁신 부문, 세 번째 브랜드 제고, 네 번째 산업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산업 기초 소재 및 신기술 연구 개발 확대 추진인데요. 그 지원 규모는 올해 20년도에 이 77억을 지원하고 이후 대규모 R&D 재정 투자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R&D 인프라의 경우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내에 R&D 전담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세계 기술 수준 대비 2018년 86.8%에서 22년 90%, 30년 95%까지 달성을 한다는 목표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원료 수입 비중을 2018년도 23.5%에서 22년도에는 18%까지 감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요 과제 첫 번째 기초 소재 국산화 및 피부 과학 응용 연구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 소재 국산화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기초 소재 국산화 및 나고야 의정서 대응 자생 천연 생물 자원 화장품 소재를 국산화해서 개발한다는 것과 두 번째 항노화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피부 노화 기전 연구를 통해서 항노화 물질을 개발하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이용해서 민감성 피부 예방, 개선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환경오염 피부 영양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유해 광선 등 환경 공해 요소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친환경 포장 소재와 용기를 개발하는 부분은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와 용기를 23년까지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의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유전체 분석 및 맞춤형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유전체 분석 맞춤형 기술은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한 개인 피부 특성을 반영한 화장품을 2023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피부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령, 피부 타입, 개인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출국 맞춤형 기술 부분은 국가 지역별 선호하는 천연물이나 종교, 문화, 기후, 현지 법률 등 규제를 고려해서 수출국 맞춤형 소재와 제형을 개발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열대기후에 적합한 오일프리 제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의 세 번째 과제인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신기술 개발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효능 증진 기술과 감성 제형 기술, 동물 실험 대체 평가 기술이 되겠는데요. 효능 증진 기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부층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제형 기술을 개발하고, 감성 제형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색상, 질감, 사용감 등 감성 차별화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마지막 동물 실험 대체 평가 기술에 있어서는 3D 인공 피부 등 동물 실험 대체 기술과 바이오 이미징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평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과 기술 지원은 2017년 이후 국정과제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 혁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제 혁신 부분의 주요 내용은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가 되겠고요.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 제고, 맞춤형 화장품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한류 편승 기업 제재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규제 혁신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혁신 기술 보호, 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서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해외 기업의 제조자 정보 공개로 유사 제품이 증가하는 등 중소 브랜드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9년에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의 단축의 규제 혁신인데요. 이는 기능성 화장품 신속 심사를 위해서 현재 60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심사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서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면세품 표시제 시범 적용은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면세품 표시제를 작년 19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 혁신의 두 번째 과제인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혼합, 소분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을 신설해서 올해 3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중소기업 진출과 조제관리사를 5,0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어떤 단계적 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유분, 탄력, 모공, 선호도 등 피부 측정 상담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피부를 진단 평가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추천 원료에 대한 피부 알러지 등 피부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제품을 혼합, 소분하는 등 제작해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두 번째 내용으로는 국제기준 수립 참여권 확보가 되겠는데요. 이제 국제기준 수립 시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강국으로 구성된 ICCR, 즉 국제화장품 규제 조화 협의체에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 정회원으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의 이제 세 번째 과제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한국 화장품 모방 판매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수출 감소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민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국내 법적 조치 및 해외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부터 특허청, 외교부, 산업부 등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내 조치로 보면은 위법한 국내의 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인 해산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범부처 협의체 민간 TF를 구성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 행위 실태 조사, 피해 기업의 적시성 있는 법적 대응 지원, 해외 공간을 통한 현지 단속 요청 및 위험성 경고 강화 추진 등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침해 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국내 브랜드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 조성 및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 혁신의 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안전성 관리 강화 부분의 두 번째로는 원료 안전성 공인 인증이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해외 수출 시 요구되는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를 국내 기업에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소재, 국가 생물자원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전담 공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 중심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소비자 단체 참여하에 광고 등 위반 여부 모니터링, 제품 안전검사 실시 및 위해 가능 요인을 조기 파악 제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원의 소비자 유해 감시 시스템,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상담 사례 등으로 수집된 유해 정보를 식약처 부작용 정보와 종합 분석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재고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신남방 진출 지원과 국내 KUBT 홍보관 및 대규모 박람회 신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브랜드 재고를 위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신남방 국가 수출 비중을 2018년 11%에서 2022년 2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고 K-팝과 연계해서 브랜드를 고급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재고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 지원 강화인데요. 팝업 부스나 홍보 판매장, 시장 개척단 고도화를 통해서 한국 화장품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신남방에 있어서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팝업 부스에 참가한
참가 업체가 매출액이 186% 증가하였고요. 판매장의 경우에는 2019년 베트남 빈그룹과 유통채널 구축 계약으로 2020년도에 100억 원 판매를 목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흥 유망국가 진출 강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팝업 부스가 되겠는데요. 전략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를 위해서 시장 개척당이나 팝업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시장성을 테스트해보고 여기에서 수출 잠재력이 확인된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 판매장을 운영해서 다수의 콜라보샵을 운영해서 동시 판매하는 등 판매장을 고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 과제인 K뷰티 홍보관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K뷰티 홍보관 상설 운영은 국내 핫플레이스 지역의 뷰티와 화장품 홍보관을 신설하고 메이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는 2021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K뷰티 홍보관 운영은 복지부와 중기부가 협업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그 장소는 핫플레이스인 명동이나 강남 지역이 되겠고요. 연간 방문객 10만 명, 체험객 10,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화장품 체험 홍보 판매, 바이어 알선, 인플루언서 노출, 뷰티 클래스 등이 되겠고 이러한 홍보관 운영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K푸드 문화, 뷰티를 연결한 체험 테마를 운영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 홍보가 되겠는데요. K뷰티에 대한 이미지 확립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인플루언서, 그다음 뷰티 서비스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제고의 세 번째 주요 과제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화장품 박람회 개최가 되겠는데요. 이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한민국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해서 브랜드 문화를 정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박람회는 이제 지자체 수준의 작은 규모나 낮은 인지도로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하는 등 K뷰티 위상 제고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국내 박람회 개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박람회가 추진된다면 그거의 주요 컨텐츠는 소비자 체험관, 바이어 마케팅관, 혁신기술 포럼관, 안전규제 포럼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비자 체험관의 경우에는 신기술, 신제품 체험관, 인플루언서, K-팝 연계의 내용이 되겠고 바이어 마케팅관은 바이어 기술 협약, 창업 지원 상담이 되겠고요. 이제 혁신기술 포럼관 같은 경우는 실원료, 소재, 혁신 제품 관련 심포지움을 운영하고 이제 마지막 안전규제 포럼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조화를 위해 규제 당국자를 초청해서 포럼을 여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를 운영을 통한 성과 목표는 참가 기업 1,500개, 수출 상담 및 계약 500건, 그다음에 관람객 6만 명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수준 화장품 박람회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류 플랫폼 활용이 되겠는데요. K-팝 연계해서 글로벌 한류 행사 및 한류 컨텐츠 채널을 등 한류 플랫폼을 활용해서 K뷰티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K뷰티나 푸드, 패션 등 소비재를 전시하고 K-팝 한류 스타와 공연 등이 연계돼서 대규모 박람회를 이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부분에 있어서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유망 화장품 기업과 우수 인력이 만날 수 있는 박람회로서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제고의 네 번째 주요 과제인 해외 수출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인데요. 통합 정보 토털 올 코스, 그다음 피부 특성 은행을 활용해서 국가별 제형 가이드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출 가이드북 확대 및 인증 지원의 내용은 수출 가이드북 발간 확대를 통해서 국가별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규격 인증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 인프라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생산, 연구 개발, 전문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전시관 운영을 이 산업인프라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산업인프라 운영을 통한 기대 효과는 화장품의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을 통해서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뷰티 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인프라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산업 인프라 부분의 주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K뷰티 클러스터 지정입니다.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걸 추진할 예정인데요.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시설, 연구기관, 인력 양성기관 등 기반 인프라를 조성해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등의 각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의 내용을 보면 화장품 산업 지원 인프라의 구축인데요. 연구개발 및 종합 컨설팅, 안전성 평가 인증을 전담할 수 있는 공인 인증 인프라를 구축을 추진하는데요. 이것도 2021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종합 컨설팅을 위한 화장품 종합 지원 센터의 신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조직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부처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화장품 산업 정보 포털로서 올코스를 활용하고,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복지부, 식약처, 무역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이 상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은 온 오프라인에서 기업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1차 현장 상담원 및 분야별 담당자를 매칭해주고 2차로는 세부 영역별 전문가를 매칭해준 다음에 이러한 정기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를 확산하고 공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K뷰티 글로벌 인력 양성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부 차원의 화장품 산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2021년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K뷰티 글로벌 교육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요. 헤어나 피부관리 등의 뷰티 서비스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한류 세계화와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클러스터 내의 민관 합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뷰티 아카데미 운영은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요. 기업 요구도가 높은 생산, 품질, 마케팅 인허가 관련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광고나 상품 기획, 가격, 채널 확보 관련 사례를 교육하고 국가별 인허가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장품 산업 전시관 신설인데요. K뷰티 산업 전시관 신설을 통해서 수출 유망 국가 해외 바이어와 규제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2021년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의 내용은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공장 구축과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이 되겠는데요. 신규 구축하는 경우에는 1억 원, 고도화하는 경우에는 1억 5천 등의 총 사업비 내에 50%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 올해 이미 적용한 내용도 있고요.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화장품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발표 자료를 통해서 청자분들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